한여름 어느 날 20살의 대학생 김아리는 돌연 서울의 대학에서 고향인 강원도 춘천으로 휴가를 맞아 돌아왔다. 부모님께 미리 알리지 않은 깜짝 방문이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부모님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포옹을 상상하며 집문을 열었지만 맞이한 것은 적막한 공기뿐이었다. 익숙한 거실과 가구들은 그대로였으나 그 안의 감도는 공허함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하리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하리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문턱에 서 있던 동생 김지훈이었다. 예전의 장난꾸러기 오빠가 아니라 더 성숙해 보이는 젊은 청년으로 변해 있었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어딘가 달라진 미소가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지훈아. 하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꽉 껴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부모님은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갔다가 내일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렇게 둘만의 조용한 저녁이 시작되었다. 주방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일상과 대학 생활, 그리고 지훈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린이 말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근데 너는 그대로지, 하린아.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하린은 그 말에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저녁을 마치고 하린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촉촉한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싸고 가볍고 청량한 흰색면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한층 자연스럽고 자유로워 보였다. 화장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은은한 매력이 감돌았다. 이 평범한 듯 특별한 순간에 하리는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방으로 돌아오자 지훈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머리를 숙인 채 무언가를 고민하는 눈치였다. 무슨 일이야? 하린이 다가갔다. 지훈은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 좀 복잡해. 여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 점점 멀어지고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하고 우울하게 떨렸다. 하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말했다. 너는 행복할 자격 있어, 지훈아. 그가 고개를 들었고 두 눈에 담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하리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이 살짝 깨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갑자기 현관문이 쾅 닫혔다. 부모님이 돌아오셨어. 하린과 지훈은 서로 멀어졌다. 하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엄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하린아. 하린은 재빨리 복도를 지나가며 마음을 다잡았다. 저녁 식사 시간 동안 가족은 평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하린의 머릿속은 온통 지훈과의 그 순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날 밤, 하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되새겼다. 집에 돌아오는 평범한 날이었지만 지훈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과 미묘하게 달라진 목소리가 마음을 뒤흔들었다. 눈을 감으려 할 때마다 그 순간이 떠올라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부모님은 다시 외출했고 하린과 지훈은 둘만 남았다. 저녁 식사 후 지훈이 조심스레 말했다. 영화 한 편 볼래? 하린은 담요를 두르고 소파에 앉았다. 지훈이 옆에 앉자 둘의 어깨가 조심스럽게 닿았다. 화면의 영화 장면들은 흐릿해지고 하린은 지훈의 체온과 숨결에 집중했다. 하린아. 지훈이 갑자기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잊어줘.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하린은 잊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탁해졌다. 지훈의 손이 의도치 않게 하린의 손 위에 얹혔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조여지는 듯했고 긴장감은 점점 짙어졌다. 너 왜 이렇게 긴장해? 하린이 조용히 물었다. 지훈은 주먹을 쥐며 대답했다. 미안해. 그냥 말을 잇지 못했다. 하린은 그가 숨을 깊게 들이쉬는 걸 느꼈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의 파도는 점점 거세졌다. 그 순간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모님이 약속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할인과 지훈은 어색하게 서로 떨어졌다. 엄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할인아, 지훈아. 온 집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할인은 그날 밤에도 잠들지 못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오해일지도, 혹은 둘 사이에 생겨난 새로운 감정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에게 점점 더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과 의문은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는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춘천의 한적한 주택가, 김할인의 고향집은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었다. 그날도 부모님은 시골 외할머니 댁에 다녀온다며 일찍 집을 비웠고, 할인과 동생 지훈은 또 다시 둘만 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할인은 거실에서 책을 읽는 척하면서도 마음이 산란했다. 머릿속에선 지훈과의 어색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할인아, 문 좀 열어줄래? 지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할인은 책을 덮고 문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지훈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다.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숨기는 거라니. 할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다. 내가 너한테서 뭔가 달라진 걸 느껴? 대체 뭔지 말해봐.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할인은 순간 당황했지만 일부러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학기 중에 정신 없었잖아. 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 그럴 때는 말 좀 해라. 나도 내 걱정되잖아. 할인은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래, 알겠어. 고마워.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지훈이 나한테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지훈이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너, 맞아. 요즘 춘천 날씨 때문에 머리카락에 정전기 많이 생겼지? 너 진짜 겨울 되기 전에 정전기 방지 샴푸 사야 할 듯. 할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신경 써주니까 기분은 좋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 순간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우리 다시 영화 볼까? 이번엔 내가 고르게.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은 할인은 지훈의 옆에 앉았다. 이번에는 둘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영화 화면이 흐릿해지고 할인은 지훈의 체온과 숨결을 더 분명하게 느꼈다. 갑자기 지훈이 손끝으로 할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속삭였다. 할인아, 너 진짜 예쁘다. 이 할인은 얼굴이 뜨거워지며 고개를 돌렸다. 그만해, 지훈아.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장난 아니야.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신경 쓰여. 할인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때 문이 다시 벌컥 열렸다. 부모님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두 사람은 놀라서 서로 떨어졌다. 할인아, 지훈아, 저녁 준비 좀 도와줄래? 엄마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들렸다. 할인은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네, 금방 갈게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는 평범한 가족의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할인은 정신이 온통 지훈과의 미묘한 순간들에 집중되어 멍했다. 밤이 깊어지자 할인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은한 달빛이 춘천 호수를 비추고 있었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감정, 도대체 뭐지? 이대로 괜찮을까?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떤 불가피한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할인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였다. 머릿속엔 지훈과의 대화, 그의 눈빛, 그리고 손끝의 온기가 계속 맴돌았다.
내가 정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끝없이 반복됐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고 창밖에선 해가 떠오르며 밝은 빛을 쏟아냈다. 지훈이 부엌에 들어와 야은 니트 스웨터를 걸치고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이야, 누나. 하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은 아침, 지훈아. 둘 사이에 자연스러운 편안함이 흘렀다. 하지만 곧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누나, 너 나 피하는 것 같아. 뭔가 숨기는 거 아니지? 하리는 당황해 컵을 꼭 쥐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하리나, 우리 그냥 솔직해지자. 이게 뭔지 서로 알자. 하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훈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혼란스러워.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하리는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맺히는 것을 느꼈다. 너랑 이렇게 오래 지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봐.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누나, 내 동생 맞지? 하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도 너는 내 너무 멋진 동생이야. 지훈은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말했다. 그럼 이제 누나가 좀 더 날 챙겨줘야지. 내가 춘천에서 제일 멋진 남자로 자랄 수 있게. 하리는 웃으며 말했다. 그럴게, 내 춘천의 왕자. 둘 사이의 긴장은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이 평화 뒤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파도와 숨겨진 비밀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하리는 다시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춘천 호수는 잔잔히 빛났다. 이 모든 게 어떻게 될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다. 그리고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울렸다. 그것은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바로 그때 하린의 핸드폰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모르는 번호. 무슨 일일까? 그 순간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 낯선 번호의 메시지는 하린과 지훈, 그리고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비밀을 담고 있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춘천의 고요한 밤, 김아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낯선 번호라고 떠있는 발신자명 아래 짧은 문자 하나가 떴다. 하리나, 조심해. 모든 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메시지에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설마 누가 장난치는 거겠지? 속으로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았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훈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누나, 괜찮아. 뭔가 이상한 일이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지훈은 문자 내용을 읽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런 문자를 봤다니. 혹시 누가 우리를 감시하는 걸까?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얼마 전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 하리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지난주에 누가 집 앞에 서 있던 걸 봤어.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리나, 그거 혹시 내 친구들 아니야? 춘천에 놀러 온다고 했거든. 하지만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들은 아니었어. 너무 낯선 사람이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가끔씩 창밖을 살피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하리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지훈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그만큼 둘을 둘러싼 미스터리도 짙어져 갔다. 할인이 입고 있던 연한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는 은은한 곡선을 살려 그녀의 몸매를 부드럽게 감쌌고 발끝에는 깔끔한 검은색 플랫 슈즈가 자리 잡았다. 옷차림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묘한 매력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짙은 남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조금은 어두운 표정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다. 할인아, 우리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지훈이 낮게 물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 순간 갑작스럽게 집 안 조명이 깜빡이며 어둠이 잠시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할인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 전기 차단기를 확인하러 갔다. 아무래도 누군가 장난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때 현관문 쪽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발자국은 집 안으로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긴장감을 조성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누구야? 지훈이 조심스레 부르자 소리는 멈췄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할인은 손끝으로 지훈의 팔을 꼭 잡았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모두가 내게서 멀어질 거야.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할인은 몸을 떨며 메시지를 읽었다. 지훈은 곧바로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두 사람은 이 미스터리한 위협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위험할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할인은 창문 너머로 춘천 호수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진실이 뭐든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러나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오래된 비밀과 숨겨진 음모가 얽힌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할인과 지훈의 다음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며 그 끝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집 밖 어딘가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할인아, 지훈아, 준비됐니? 마치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듯한 음산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문득 할인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다음 메시지가 떴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 맑은 아침 햇살이 춘천의 작은 집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김아리는 창가에 앉아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젯밤의 섬뜩한 메시지와 익명의 위협은 마치 꿈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가 입은 아이보리색 실크 블라우스는 은은한 광택을 내며 가녀린 목선을 부드럽게 감싸고 진주 귀걸이가 살짝 흔들릴 때마다 빛을 반사했다. 할인은 자신도 모르게 손끝으로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할인아, 오늘은 어딜까? 부엌에서 들려온 지훈의 목소리에 할인은 고개를 돌렸다. 동생은 어제와는 달리 한층 단정한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평소에 장난기 어린 미소 대신 묵직한 책임감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엄마, 아빠께서 아침 일찍 나가셔서 오늘은 우리 둘이 집을 지켜야 해. 할인이 대답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우리 함께 잘 이겨내자. 아무리 어려워도 누나랑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의 두 사람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혹시 모를 이상한 점을 찾았다. 지훈이 현관문 자물쇠를 한 번 더 확인했을 때 할인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그림자에 눈을 떼지 못했다. 저기, 누군가 우리 집 앞을 배회하는 것 같아. 할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급히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괜찮아, 누나. 내가 다 알아볼게. 그날 오후, 할인은 집안에서 벗어나 춘천 시내로 향했다. 그녀는 연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검은색 앵클부츠를 매치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입술에는 은은한 로즈 컬러 립스틱이 빛났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익숙한 카페 달빛 정원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늘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던 장소였다. 카페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퍼지고 커피 향이 가득했다. 하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익명의 메시지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춘천 미스터리 사건, 가족 위협 문자 살해 등 키워드를 두고 여러 페이지를 넘겼지만 뚜렷한 단서는 찾기 어려웠다. 그때 한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인상은 어디선가 본 듯 익숙했다. 하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자는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을 번뜩였다. 그는 조용히 하린 쪽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하린 씨,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비밀스러운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린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세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바닥에 작은 USB 메모리를 올려놓았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일은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하리는 손을 떨며 USB를 받아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빛이 번뜩였다. 왜 저에게 이런 걸 주는 거죠? 당신 가족과 관련된 오래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선택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말없이 카페를 빠져나갔다. 하리는 그가 남긴 말을 되새기며 주머니 속 USB를 꼭 쥐었다. 그녀는 곧바로 지훈에게 연락했다. 지훈아, 우리 이걸 확인해봐야 해. 진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훈은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누나. 우리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USB 안의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파일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낡은 편지들, 그리고 미묘한 암호가 담긴 문서들이 가득했다. 점점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갈수록 하린과 지훈의 얼굴에는 결의가 서렸고 동시에 긴장감도 높아졌다. 그때 갑자기 집안의 조명이 깜빡이며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뭔가 시작됐어. 하린이 속삭였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과 함께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실을 찾는 자에게 어둠이 다가온다. 준비하라. 하린과 지훈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아직 어딘가에 있을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린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이제 시작이야, 지훈아. 우리 함께 빛을 찾아가자.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춘천의 밤은 더욱 깊어갔다. 한여름 밤의 춘천, 김하린의 방 안은 은은한 달빛과 컴퓨터 화면, 불빛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린은 USB에서 추출한 파일들을 하나하나 세밀히 살폈다. 오래된 가족 사진 속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편지들에는 암호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고 그중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감춰진 곳에 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하린은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연한 핑크빛 실크 블라우스는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질감으로 그녀의 하얀 목선을 살짝 드러냈고 가는 목걸이 끝에 달린 작은 진주 펜던트가 은은하게 빛났다. 발끝에는 고급스러운 블랙 스틸레토 힐이 자태를 더해 평소의 단정한 이미지에 섬세한 여성미를 더했다. 지훈아, 이 편지에 나오는 감춰진 곳이 어디일까? 하린이 물었다. 동생 지훈은 진지하게 화면을 바라보며 답했다. 어쩌면 춘천 호수 근처에 있는 옛 창고일지도 몰라. 우리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곳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내일 당장 가보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부드러운 크림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발에는 편안한 흰색 스니커즈를 신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주어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연출했다. 지훈 역시 캐주얼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준비를 마쳤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서 춘천 호숫가로 향했다. 호숫가는 여전히 고요했고 물결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들은 낡고 오래된 창고를 찾았다. 녹슨 철문에는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다. 지훈이 주머니에서 휴대용 드라이버를 꺼내 잠금 장치를 조심스레 풀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하린이 속삭였다. 문이 삐걱하며 열리자 그 안에는 먼지와 어둠이 가득했다.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던 그들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과 오래된 가구들을 발견했다. 저기, 이쪽 좀 봐. 지훈이 손전등으로 한쪽 벽면을 비추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에는 한 가족의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들의 눈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하리는 그 사진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이 가족, 우리 가족 같아. 그런데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때 창고 안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죽였다. 누군가 있어?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찬바람이 지나가며 그들의 몸을 에워쌌다. 하리나, 조심해. 지훈이 경고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벽 쪽에 있던 오래된 책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리는 조심스레 책장을 밀었고 숨겨진 작은 방이 나타났다. 여기가 바로 감춰진 곳일까? 하린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좁은 공간에 빛바랜 상자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일기장과 낡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린은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글씨체는 다소 삐뚤삐뚤했지만 숨겨진 감정과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건 할아버지의 일기야.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가족의 비밀이 담겨 있어. 그 순간 갑자기 창고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누군가가 접근하고 있었다. 하린과 지훈은 얼어붙은 채 숨을 죽였다. 그 불청객은 바로 어젯밤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였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 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하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진실이 뭐예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오래전 이 가족은 큰 비밀을 품었고 그 비밀이 아직도 누군가에겐 치명적입니다. 당신들이 그 비밀을 파헤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좋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과 함께 창고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은 마치 이 모든 사건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 오싹하게 퍼져나갔다. 하린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의 선택은 단 하나였다. 숨겨진 진실을 향해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것,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운명이었다.